큰 이슈, 뉴스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와 함께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은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전체적인 실적주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전선, 전력, 변압기 이런 쪽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최근에 점점 주식시장이 조금 단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죠.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해서 잘 잡히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우리 투자 자산들이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난 중동 전쟁인데 지금 뉴스의 헤드라인 보시면 다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중동 전쟁,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전쟁이 일어난 국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잠시 막 주목을 받는 상태는 아니죠. 일단락이 됐는데 그래도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에서조차 이렇게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 뉴스가 떴는데 이란이 13일 밤에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을 거의 100여 발 이상, 많이 200개 이상 드론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내가 당한 거에 대한 보복을 했을 뿐이지 다시 보복을 할 건 아니다. 추가적인 공습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하고만 있지 않고 최대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중동 갈등이 끊이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생겨나고 있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란이 당한 거에 대한 보복을 이스라엘에 했다. 무려 미사일 200발 이상 하면서 타격을 했고요. 이스라엘이 당했죠. 근데 이란은 내가 보복을 했는데 이 이상 추가적인 건 없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도 당하고 있지 않겠다. 일단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경제, 미국뿐만 아니라 안보리에서도 이걸 막고자 힘을 쓰려고 하는 거고요. 더 이상의 이제 중동 전쟁이 커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어질지 말지가 또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세계 경제 안전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큰 세력들,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투자 자산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자산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잖아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이 돈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달러라든지 금가치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중동이 뭡니까 여러분들? 중동은 대표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이쪽에서 석유에 생산하는 국가가 자기네들의 석유를 전쟁에다가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전쟁 때문에 석유를 공급하는 그 지역에 타격을 입을 시에는 공급량, 그러니까 생산량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로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 입장에서는 얘네들한테 석유를, 기름을 사옵니다. 근데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주, 그리고 모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의 타격이 크겠죠. 생산을 제대로 못하니까. 또는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건,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비싸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귀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뭐가 오르고 있죠?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같은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상승이 몰리면서 엘컴텍,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게, 전쟁 때문에 오르는 해지 관련주들이 오를 수는 있겠죠. 방산주라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 생산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2차적으로 이 중동 전쟁이 계속 커진다면,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멈추지 않고 전쟁을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이어나간다면 우리 증시에 또 크게 지수가 빠지는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잘 체크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돼요. 비중 조절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먼저 보죠. 코스피가 결국에는 우리가 앞전에 여기서 1차로 큰 하락을 했죠. 여기서 큰 하락을 했습니다. 이 큰 하락의 이유는 금리 인상, 금리가 올라가는 이슈였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연준 그리고 한국은행, 각 중앙은행에서 펼친 정책이 금리를 올리는 거.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부동산이나 투자 자산에 있던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다 예금으로 빠지겠죠. 왜냐하면 안전하고 돈도 이자도 많이 주니까 큰 돈들이 글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위험 자산에 속하는 애들의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에 횡보하는 시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뿐이지 금리를 내린다고는 아직 안 하죠. 왜냐면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고, 이러면서 유가부터 시작해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박스 P로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진짜 하락으로 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 있죠. 지금 뭐 변압기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미친듯이 고평가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이 다시 2차적으로 빠지면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고 내가 좀 싸다고 생각하는 주식,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 내려오는 주식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조금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보이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싸니까 기다려주면 또 상승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고점에 있는 주식은 그대로 끝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이렇게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분할 매수로 계속 사는 매매 전략이 좋겠다. 그래야 시장이 혹시나 중동 리스크가 크게 퍼져서 크게 급락을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과감하게 분할 매수.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끝나는 거품이 빠지기 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일반적인 우리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있죠. 뭐 예로 들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 같은 좋은 종목들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뭐 조선주라든지 장기적인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분할 매수를 과감하게 할 수 있을 테죠. 배당도 주니까요. 근데 만약에 해지적으로 우리가 또 시장이 빠질 때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들 테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가,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인데, 한국 석유죠. 석유주들 이미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로 크게 상승하고 2차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고 이제 또 3차로 시세가 들어 올려지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 흥부석유라는 종목이 유가가 만약 계속 올라간다면 이렇게 조정을 거치다가 이동평균선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조금 봐야 될 것 같네요. 물론 중동발 리스크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보복 안 하고 협상을 하고 화해를 하고 이제 그런 석유 전쟁이 없다 생각하면 이제 석유주들이 이렇게 테마 주니까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진짜 시장에서 강하게 지수가 떨어지고 얘네들이 모멘텀을 받으면 지금 이 위치는 언제든지 공격적으로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흥구석유와 마찬가지로 한국석유도 똑같은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한국석유,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대장주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지금 주도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이 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방산주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그쪽으로 무기 공급이 일어나야 되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방산주들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큐니드, 그리고 한일단조, 퍼스텍, 포스테크놀로지 이렇게 방산주들이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이긴 하지만 이미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를 좀 감당하기가 힘들고 현대로템도 괜찮죠. 신고가를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힘만 받쳐준다면 조정 이후에 뚫고 쭉쭉 올라갈 힘이 있는 종목, 그리고 얘는 실적도 좋고 미래에 대한 가치도 좋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휴니드도 흐름을 잘 만들고 있죠. 아까 그 흥구석유처럼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 그리고 3차 상승을 앞두고 뭔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앞전 영상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배웠죠. 거래량 바닥 구간에 내려와가지고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올라간다는 건 매수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 이 상태에서 혹시 뉴스가 붙는다면 얘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겠다.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니드도 마찬가지고 한일단조도 마찬가지고 퍼스텍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다가 언제라도 빵 하면서 시세가 터질 수 있는데 한일단조, 퍼스텍, 휴니드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그나마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저는 휴니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츠테크놀로지도 방산주인데 얘도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으니까 신고가 돌파를 한다면 위로 매물대가 없어서 강하게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면 신고가를 다시 돌파 도전하는 부분에서 손절 잡고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또 안전자산 어디로 몰린다고 했죠? 금으로 몰린다고 했죠. 금 관련주 엘컴텍 말씀드렸는데 금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도 지금 1차적으로 강하게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고 1,500억이라는 돈이 많이 몰렸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동발 리스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더 몰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차트도 괜찮은 흐름이구나. 돌파하고 이 구간에서 눌림목을 가져가고 있는데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괜찮다. 차트도 내가 해볼 만한 자리에 있고 그리고 재료 자체도 지금 사상 최고가, 금 최고가를 돌파한 거 그리고 중동 리스크 때문에 아마도 이 안전자산에 대한 이슈는 지금 당장에 소멸하지 않겠다라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생각에 매수세가 이렇게 몰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엘컴텍도 내가 한번 손절 잡고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사실상 이렇게 전쟁이 터진다는 게.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뉴스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대응 전략을 짜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지수 자체가 언제라도 지금 박스권이라고 하면 상단의 위치에 있잖아요. 박스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코스닥을 한번 보죠. 코스닥 박스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상단의 위치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또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박스권이 이렇게 길어지다가 뭐 금리 인하를 발표한다 하면 박스권을 돌파하고 쭉쭉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안전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혹시나 대출을 끼거나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무리하게 미수, 신용 이런 걸 하면 여러분들이 이까지 내려왔을 때 크게 재산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굳이 한다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비중을 조금 늘리는 형식, 그게 좋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가면 내가 산 만큼 먹으면 되는 거고, 일단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너무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되고 조금 타이밍을 지켜보다가 현금 보유도 어느 정도 하다가 내려왔을 때 좋은 종목을 사는 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투 괜찮은 실적주의 종목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혹시나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사는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해지용으로다가 금 관련이라든지 유가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아까 말한 그쪽으로 지수가 떨어지면 이쪽에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조금 수익을 챙겼다가 이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이 방산이나 유가, 금으로 챙긴 돈을 평소에 올라갈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전기차 이런 성장주에다 다시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전략을 보수적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어차피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관심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급하게 또 이슈가, 이런 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내일 또 갭 하락, 지수가 또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자꾸 하시고 대응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